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화상 방식으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중국 내 인권, 무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 영내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과 결의를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했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고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 발전을 위한 21세기 규칙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시 주석이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미중 발전의 3대 원칙으로 강조하고 양국이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정을 완화하라는 미국 의회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승인해왔다며 국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비정부 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단히 중요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와 별개라는 미국 정부의 오랜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 정권이 이를 받아들여야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북한에 전달하려는 전 세계 기구들의 활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밝혀 미국이 유엔의 제재 면제 심사 과정에서 이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북한 같은 정권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에 취약하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은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 원조 보건기구의 합법적 지원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줄곧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Let me start by making the very simple point that when we think about and assess the humanitarian suffering of the people of the DPRK, the simple truth is that the DPRK regime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앞서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지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정부 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이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며 비영리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며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리처드 존슨 대량 살상 무기 WMD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워싱턴 민간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를 최우선 도구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약속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very clear our interest in reaching out, but in the meantime, if we're not getting feedback from the DPRK and understanding that COVID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is, then we have to do other things to make sure that we uphold and maintain strategic stability in the region and protect our allies and partners. 존슨 부차관보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엔 제재 체계와 미국의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히 이행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는 위협을 감수하고 방지하며 확산에 대응하는 도구이지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o enforce the resolutions, particularly preventing North Korea from receiving illicit refined petroleum and helping to deny the revenue from illicit sources that come from their WMD and missile programs. And so that effort will continue and it needs to be underway. 존슨 부차관보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다른 상황에 있으며 미국은 잘 조율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에는 상대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의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며 북한을 궤도에 계속 둘 수 있도록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의 장을 열 입구가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mark a meaningful entry point for two Koreas and United States to shape this new order by opening up venue for denuclearization dialogue and the peace talks.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대북 관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밝혔습니다. I'm highly doubtful because one thing that we did, one good thing that came out of the Hanoi summit is that we understand what Kim wants. And Kim wants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수미테리 국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평화 공세를 번갈아 시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동맹의 분열이라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영내 다자간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5일 주최한 인도태평양과 미한동맹 관련 포럼에서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공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아세안에 공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국은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상거래망에 포함돼 강압적인 조치에 맞서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방된 해상통신선을 지속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a joint focu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ASEAN countries, not necessarily ASEAN qua ASEAN as the multilateral grouping, but focusing on what commercial capacity building, trade connections we can both work together on and leverage with particular Southeast Asian countries. I think that works all in both of our countries' favor.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도 미국과 한국이 다자주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경우 그동안 중국이 포함된 아세안주도 다자주의에 대해 늘 더 편안함을 느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의 중점이 국방과 안보에서 비전통적 안보와 백신 협력, 보건안보 사회 기반 시설 협력 등 경제적 문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쿼드도 한국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 등 쿼드 내 일부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en you're discussing these economic issues, that's something that's maybe open to South Korea as well too. I'm not saying that South Korea should jump in and join the Quad, but that's one that is important for Korea as well.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영내 그룹을 형성하겠다는 한국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동북아 지역이 다자 간 동맹보단 양자 동맹 체계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these efforts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because several reasons, maybe because the linkag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the regional peace initiative has been not very much linked. 알렉스 웡 전 부대표는 미한일 3자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화라면서 미국이 정보 공유나 군사훈련, 확장 억지나 미사일 방어 등 어떤 주제에서든 한일 양국 간 촉진자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대화를 촉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하고 한일 간 역사적 긴장 고조를 3국 협력과 분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정치 외교 자본의 송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핵 확산 활동 중단과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핵 비확산 조약국 검토 회의를 앞두고 15일 발표한 부록을 통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과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와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위헌적 요소가 많으며 차기 한국 정부는 이를 계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16일 주최한 토론회 기조 발제를 한 한국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북한은 25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해당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지난해 고사포로 한국 측 감시초소를 조준 사격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으며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사례는 9.19 합의 폐기 필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동환 변호사는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요구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비준 없이 이를 처리한 것은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원 물망초 인권연구소장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절차적으로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등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폐기해야 할 자의적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